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에 이제 크림 먹어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카메라가 여기 한 대, 여기 한 대, 양쪽에 두 대거든요. 동시에 찍으면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 계속 보습 작업을 하고 있고, 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굴에 이렇게 수분 보습 작업을 미리 해놓는 이유는 영양크림을 먹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각질층에 보습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옆에 카메라가, 이쪽 카메라를 보면 이게 굉장히 피부가 좀 가까이 잘 보이죠? 실시간으로 크림이 들어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영상은 컷 편집은 없을 거예요. 컷 편집, 이렇게 짧게 잘라서 지루한 부분을 넘기는 건데 그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크림을 쭉 들어가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벽에다가 시계까지 같이 붙여 놓고서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 시간 12시 16분 시계 잘 보시고요. 카메라는 이제 양쪽에서 다 촬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말 실수를 하든 뭐 행동에 실수가 있든 간에 편집으로 원래 해결이 됐지만은 그런 게 있어도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네. 되게 뭐 어색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편집 영상이고 그냥 생방송 촬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로 켜놓고 하면은 좀 더 좋겠지만은 뭐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쪽 카메라랑 이 시계랑 이제 보이는 상태고, 제 볼에 이제 크림 들어가는 거를 체크하면서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랑 다 이용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방이니까 또 떨리네요. 대본이 없어요, 저는. 예전에부터 저는 영상을 찍을 때 앞에다 이렇게 프롬프트나 이런 거를 해놓고 찍지를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뭐 내용이 안 맞거나 조금 어색하거나 하면은 제가 편집을 통해가지고 많이 조정을 하고 그러기는 해요. 하는데 오늘은 그냥 아예 생으로 다 찍어야 됩니다. 자, 지금 크림을 제가 도부를 하기 위해서 인셀던 크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편집을 못한다는 거죠. 인셀던 크림은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유분의 함유, 여기다가 비치면 잘 보이겠네요. 유분의 함유량이 높은 영양크림입니다. 굉장히 유분의 함유량이 높죠. 그리고 요걸 아셔야 돼요. 인셀덤의 화장품은 리포솜이라고 하는 화장품이에요. 리포솜의 캡슐로 만들어진 화장품이죠.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그 요구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요구르트에 캡슐에 싸가지고 장까지 유산균을 전달을 한다는 그런 캡슐이 들은 요구르트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제품들.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셀덤의 리포솜 화장품은 인셀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리포솜 캡슐이라는 게 뭐냐? 원래는 이제 의학 용품이었죠. 화상 환자들에게 피부 안에다가 의약품을 침투를 시켜서 안쪽에서부터 세포 재생, 피부 재생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피부가 말씀드렸죠. 이 과립층이라는 곳에서 수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가는 물질들은 각질층에서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인지질 캡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피부층을 속이는 거예요. 자, 나는 피부와 비슷한 구조. 그리고 인지질 캡슐 자체도 분자 구조가 굉장히 작아야겠죠. 우리가 피부가 통과할 수 있는 분자 구조는 5000 달톤 아래입니다. 달톤이라는 거는 분자 구조의 이제 수치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뭐 삼겹살이나 이런 돼지 껍데기나 이런 기름에 들어있는 콜라겐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피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달톤이라는 분자 구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자, 고분자, 콜라겐들도 있는 거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건 생략하고, 리포솜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지질 캡슐이라는 데 담아서 피부 안에 침투를 시키는데 이 캡슐 안에 뭘 넣어주냐? 피부가 좋아하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뭐 피부에 영양소를 더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근데 대부분의 성분들은 그런 거예요. 뭐 글리세린이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지 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각종 영양소.
피부가 이 진피층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피부 조직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비슷한 성분들을 넣어줘가지고 피부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활성화? 피부 재생 능력의 활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질층에서만 반응하는 화장품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이런 카밍 밸런스 젤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각질층 관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품을 계속 바르다 보면 조금씩 스미겠지만 피부에 좀 더 두꺼운 각질층일 뿐이지, 이게 각질층이고 이게 과립층이라면 이 밑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각질층 자체, 여기가 피부 장벽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1차적으로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질층 관리, 각질층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피부 장벽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직은 조금 제가 얼굴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여가지고, 아침에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습 작업을 하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크림만 발라놓는 것도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인슈타인 나오는 피부 관리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보시면은 뭐 피부를 굉장히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엄청 방대한 양의 설명을 함축적으로 하다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댓글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수분의 보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피부의 전체,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피부잖아요. 얼굴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물을 한 모금 마시잖아요. 그럼 물 한 모금이 얼굴로 오는 수분의 함유량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하루에 1리터를 마셨을 때 얼굴로 수분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죠? 그 수분은 이 피부 세포 조직 안에 있겠죠. 각질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얼마나 오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될 적정량의 수분량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선. 근데 피부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수분 보충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피부만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많게는 2리터겠죠. 1리터 이상 물도 안 마시면서 이 피부가 보습이 꽉 찰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나는 물 하루에 한 컵, 두 컵밖에 안 마셔. 그럼 피부 보습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수분이니까요. 네. 수분이 엘라스틴하고 콜라겐하고 분자 구조를 이뤄서 합성이 돼가지고 이 피부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인 거예요. 근데 그 구성 성분의 하나인 수분을 안 먹고 있으면 피부가 보습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화장품의 제품 관리, 겉에 각질층의 관리,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질층의 보습입니다. 이 각질층의 보습은 피부가 있잖아요. 내가 얼굴이 요만해요. 근데 이 피부의 두께는 사람마다 틀려요. 두꺼운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엄청 얇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없는 사람은 각질이 벗겨져 나간 사람이에요. 피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각질층, 피부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 피부에 각질층이 없다는 소리예요. 각질층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 화장품을 바를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카밍 밸런스 젤을 열심히 바르고 뭐 스킨을 열심히 뿌리고 해도 이 각질층에 화장품이 스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겉에 이 스펀지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뭐죠? 그런 분들은 제품을 바르면 겉에서 겉도옵니다. 빙빙 돌아요. 물기만 있어요. 안 먹어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들번들 거립니다. 그게 피부 각질층이 얇거나 각질층이 손상돼서 날아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화장품도 어떤 사람이 잘 먹냐? 피부의 장벽층이 두꺼운 사람들이 잘 먹는 거예요.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이 화장품을 잘 먹는 거예요. 왜? 이 각질층에 요만한 스펀지가 이렇게 쌓여있으면 물을 부으면 스펀지에 물이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얇은 사람은 물을 부으면 어때요? 또르륵 겉으로 다시 쏟아져 내는 거, 뱉어내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피부 각질층이 손상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게 화장품이 번들되는 이유예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분의 보유량, 함유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얼굴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수분의 보유량과 함유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부스터 한 통, 이 스킨 한 통을 얼굴에 다 넣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함유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수분이나 화장품이나 모든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뱉어내겠죠, 밖으로. 그래서 피부 관리라는 거는 이
얼굴의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화장품들마다 수분과 유분의 함유량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스킨계열의 부스터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수성 제품들이에요. 물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세럼, 이거는 이제 소듐 알루미네이트 히알루론산, 이거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어디다 보여드리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네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이런 거는요, 제가 짜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찐득찐득한 점도가 높은 제형입니다. 이 카메라 있으니까 이게 편하네요. 점도가 이렇게 높은 제형이에요. 굉장히 찐득거리죠. 보이죠? 찐득거리죠? 이거 있으니까 편하네요. 이렇게 점도가 높은 제형이에요. 그런데 이 점도가 높은 제형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유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유분. 유분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유성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유분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점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찐득찐득하게. 자, 그러면 이런 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런 데는 이 점도 있죠. 찐득찐득하잖아요. 얘는 유분의 함유량이 더 높은 거겠죠. 물론 이 안에는 점도를 높이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성분 때문에 이런 점도를 형성하는 것도 있는데 잠깐 샜는데 유분의 함유량이 높으면은요, 수분을 제가 끌어다 쓴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를 정확히 뜻을 따지자면 이런 세럼이나 이런 크림 있잖아요. 이 카밍젤. 카밍젤은 수분의 보습을 늘려주는 보습. 보습은 얼굴에 물을 부어주다가 아니라 습을 지키다예요. 물을 지키다. 보습의 뜻은, 보습 제품이라는 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보습 제품이라는 게 내 얼굴에 물을 넣어준다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준다. 이게 보습이에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수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은 수성 제품이라고 했죠. 얘도 수분이 많이 함유된 수분 젤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럼이나 영양크림은 어떻죠? 영양 성분이 고농축으로 함유된 유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유성 제품들이에요.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 고기능성, 고성능 화장품들에 이런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에는, 이제 세럼 갖다 설명할게요. 이게 세럼이에요. 이 안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많이 함축하고 있어요. 글리세린도 들어가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들어가 있고, 이렇게 피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뭐냐? 얘네들은 다 얼굴에서 딱 올라간 순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양 성분들이 피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수분들을 갖다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인셀던 화장품은 뭐라 그랬죠? 흡수형. 피부 이 과립층을 뚫고서 안쪽 기저층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제품, 부스터, 세럼, 이 크림, 그리고 각종 인셀덤 말고 리포섬 화장품들은 피부 안쪽에서 작용을 하는 화장품들이에요. 그럼 얘네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피부에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심하게 몸이 아플 때 많이 그러니까 독한 약을 먹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갈증이 나죠. 그쵸? 갈증이 나요. 왜? 약이 작용을 하면서 수분이 더 필요로 느끼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말을 해주는 게 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라고 하는 거겠죠. 이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고기능성의 화장품이 들어가면 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씁니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끌어다 써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품이 들어갔으면 뭔가 조직 안에서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작용이 피부 재생 활동이든 아니면 피부 항산화 효과든 아니면 피부 톤업 효과든 어떤 곳에서 피부 탄력이든 보습이든 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에서 유익한 작용들을 합니다. 그게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들하고 비슷한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물 한 방울도 없던 곳에 물 한 방울이 채워지면서 이쪽에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서 수분을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수분 보유량이 낮은 사람들이 이 수분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크림 도부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3분이나 흘렀네요. 처음부터 발라놓고 시작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절약이 됐을 텐데 그럴 수 없었던 게 제가 얼굴이 유수분이 완벽히 잡힌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림을 도부를 하겠습니다. 메가 도부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인셀럼 7일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쪽을 보고 할게요. 너무 가까이서 보이더라도
부담되더라도 좀 오늘은 참으세요. 오늘 이거 테스트 해야 되니까. 메가도브라는 거는 엄청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림의 인셀덤 도브 있죠? 제가 도브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브는요, 이렇게 도브 크림을 이렇게 얇게 얹었을 때 이게 만약에 15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 얹어놓은 게 얇게 파바라 놓은 게 15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크림의 사용량을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이 크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용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크림 한 통을 얼굴에다 얹었는데 15분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요, 크림 한 통 쓰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인정. 크림 한 통을 얼굴에 다 발랐는데 15분 안에 다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인정입니다. 여기를 보고 바르면 편하겠네요. 이마는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두껍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얼굴 또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 얼굴이 막 꿀렁꿀렁 하겠네요. 그죠? 오늘 그냥 이쪽은 무보정으로 찍어 놓을까요? 못생겼어도. 이쪽은 그냥 무보정으로 찍어 놓을게요. 저쪽은 얼굴 좀 좁게 만들고. 좀 민망하네요. 인셀덤 보시면은 7일 들어가면 굉장히 두껍게 올리거든요. 지금 이런 크림 있죠? 이런 두께를 엄청나게 두껍게 올려요. 오늘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많이 바르는 거예요.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크림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이것도 두꺼운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갈까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요즘은 도브를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근데 제 피부 상태면은 피부 흡수를 그러니까 제품의 흡수를 좀 잘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겁니다. 네. 자, 분명히 보이시죠? 크림 지금 위에 다 올라가 있죠? 좀 그래도 하얀색이 보이게 올려놔야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느끼실 테니까. 요래 놓고 이제 영상을 찍겠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기 좀 많이 올려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채로. 들어갈라나요? 너무 많이 올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너무 많이 메가도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마세요. 좋을 게 없습니다.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가성주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이 메가도브예요. 메가도브. 얼굴 많이 박살나죠. 이 안에 엄청 고함량이잖아요. 크림에 꾸덕꾸덕하다는 거는 우리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화장품 뒤를 열어보시면, 또 돌려보시면 히알루론산이라고 써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다 뭐냐? 소듐 머시기라고 뒤에 써있습니다. 뭐 소듐 알루미네이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뒤에 딱 열려서 소듐 머시기가 들어있다. 그럼 걔네가 히알루론산의 분말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조금씩 함유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 갖다가 보습이 안 되는 거, 부스터를 제가 못 쓰게 하잖아요. 건조한 분들은. 지금 스타트 했어요. 시계 잘 보세요. 부스터를 못 쓰게 하잖아요. 부스터 갖다 보습을 하지 말라는 건 얘가 보습제의 성분이 아니냐? 얘는 보습제의 성분, 보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지 이게? 설명을 돕기 위해서 히알루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글리세린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글리세린을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글리세린은. 근데 보습제는 히알루론산 하도 많이 하니까는 알아듣는 건데, 이거에 앞쪽에 있는 주성분들이, 화장품들의 주성분들이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글리세린이 뭐냐? 히알루론산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자,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 소품이요. 글리세린 한 방울을 여기 딱 떨궜어요. 떨궜으면 글리세린이 여기 딱 머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 피부층에 있는 수분도 끌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쭉 스며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포솜 안쪽으로 스민다고. 과립층을 뚫고 기저층 안으로 들어서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부 안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수분도 끌어당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수분을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얘가. 끌어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을 먹고 있던 애들이, 먹고서는 활동하던 애들이 이만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쪽은 피부가 좋아지겠죠? 좋아지죠? 탄력도 올라가고.
톤업도 되고. 왜냐? 수분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건강하겠죠, 피부가. 대신에 뭐예요? 수분을 다 끌어왔으면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끌어왔으면, 자, 여기서 수분을 일로 끌었으면 여기는 비었을 거 아니에요.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보습을 같이 잘해줘야 되는 거죠. 얼굴에, 속에, 피부 속과 얼굴 이 양쪽에 피부 보습,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면서 화장품의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리세린의 함유가 굉장히 많이 된 제품들은 유분이 섞인, 얼굴에 유분의 함유량이 높은 상태에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 수분을 많이 끌어다 쓰면서 빨리빨리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섞어가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수분을 많이 발랐으면 유분을 좀 섞어서 발라주고, 유분을 많이 발랐으면 수분을 좀 섞어서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당김 현상이 생기거나 얼굴에 건조함을 느끼거나 속당김이 생기면 수분을 끌어다 쓰는 화장품을 조금 줄여주는 거죠. 그런 데서 빠지는 게 부스터 세럼 크림인 거예요. 인셀덤에서는요. 제가 인셀덤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인셀덤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대요. 인셀덤 갖다 설명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는 인셀덤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셀덤에 대해서 홍보를 막 엄청나게 하냐? 아니요, 별로. 네. 저는 인셀덤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자, 인셀덤 갖다가 다단계 영업을 하든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해서 잘못된 메가도브와 7일 프로그램 얼굴에다가 크림 한 통씩 발라서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나오고 있나요? 잘 보이죠? 이 정도면 들어가는 거 보이겠죠? 크림에 한 통을 막 갖다 얼굴에 하루에 한 통씩 바르는 거,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절대로. 얼굴 망가지는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근데 사람들 처음에 인셀덤 처음에 접하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얼굴에다 화장품을 엄청나게 많이 바르죠. 근데 그렇게 발라놓으면 첫날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 화장품을 그렇게 1시간씩 발라본 적 없으시잖아요. 몇 분에 시작했는지 내가 확인을 안 했네요. 그래도 한 17분, 15분 이쯤에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쯤 됐을 것 같아요. 17분이면은, 17분에 시작을 했으면은 30분 뭐야? 한 47분? 이게 시계가 37분이네요. 그죠? 여기 지금 영상 촬영 시간으로 17분쯤에 시작했다 치고 3분 지났다 치고 34분이면은 1시쯤이면 한 30분 되겠네요. 1시쯤이면. 1시쯤에는 얼마나 흡수가 됐는지 확인을 하자고. 저는 그러면 앞으로 1시까지는 계속 영상으로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오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셀덤 다단계다. 그래, 인셀덤 다단계의 영업 방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화장품의 모든 대부분의 회사는요, 다단계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게 후원, 방문, 판매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뭐 그렇다 치고, 그거는 다음에, 자, 다단계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 화장품을 팔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인셀덤의 영업을 꿈꾸고 대리점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영업도 하고 인셀덤 화장품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팔아가지고 저도 또 가까이 왔네요. 대갈통 엄청 크게 나온. 사람들 이렇게 많이 구축해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 사람들이죠. 저처럼 관리를 해줘가면서 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사업을 늘려가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셀덤을 스스로 공부를 하고 화장품을 판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도 팔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장품에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그러면 화장품을 자기가 사서 팔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주문을 해서 주문을 통해서 갖다 주죠. 그쵸? 제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을 가기 위해서 파워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치의 매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화장품 한두 개 팔아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적이니까 사재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화장품 바르는 거 7일 프로, 네, 7일 프로그램, 7days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세트, 이 제품을 하루에 한 세트씩 쓰는 거예요. 이거를 7일 동안 하는 거죠. 이게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돈도 돈인데
피부가 망가지면서 화장품 쓰고 돈 쓰고 다 하는 이게 복합적으로 안 좋은 짓이거든요. 근데 세븐데이즈를 해가지고 피부가 좋아질 수 있냐? 견뎌내면요. 견뎌내면. 견뎌낼 수 있냐? 글쎄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 망가지죠. 망가져요. 피부가 멀쩡한 사람도 7일 동안 화장품 그렇게 바르면 붉음증이나 피부 수분 부족 현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견뎌진다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화장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걔 겉에서 겉돌고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흡수가 안 돼버리니까는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열이면은 한 9 정도는 얼굴 문제 있을걸요. 본인들이. 그런데 다들 그러죠. 아, 호순현상이다. 좋은 반응이다. 명현 반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인셀덤 때문에 여기 오셔서 보시는 분들 얼굴에다가 지금 이거 제가 바른 것도 많이 바른 거거든요. 이 정도도 바르시면 원래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많이 발라놓은 것 뿐입니다. 메가도브는 더더욱 하시면 안 되시고요. 어차피. 그리고 제가 맨날 그 영상 촬영할 때마다 보습 얘기하잖아요. 보습. 그게 뭐냐면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피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잖아요. 화장품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르고 말아요. 이렇게 바르고 말아요. 제가 오늘 카메라 가까운 거 있으니까 제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보여줄게요. 이렇게 발라놓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요즘 반짝반짝거리죠. 물기가 지금 겉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손도 물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상태를 갖고 화장품을 발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화장품을 바른 게 아니라 겉에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얹어놓은 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우리 스킨 어떻게 바르죠? 타고선 쫙쫙쫙 이러죠. 미스 쾌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위에 얹어만 놓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겉에 그냥 얹어만 놓으면 물기 보이죠? 물이 좀 쪼르륵 흐르죠? 겉에 얹어놔 놓으면 이 겉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화장품이 묻어 있다가 공기 중, 이 대기 있죠.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환경 모든 곳에는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라고 하죠. 이 대기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일 수도 있고 수분을 조금 갖고 있는 대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조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방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가습기가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이 습도 유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좋아하는 습도 유지 아니면 피부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습도를 맞춰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가습기가 돌아가는 환경인가요? 아니죠. 일반 계절에 따라서 사계절에 따라서 습도의 분포가 굉장히 다른데 겨울철부터 해서 봄부터 해가지고 이 여름철, 요즘 비도 안 와서 습한 환경이 아니에요. 여름철에 우기, 우리는 장마철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그 장마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불이 잘 나는 이유도 건조한 환경에 불 잘 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수분이 나무 같은 거나 불에 잘 탈 수 있는 물질이 수분의 함유량이 굉장히 낮아서 바삭바삭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피부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공기 중에서 제 수분을 계속 끌어다가 써요. 쓰는 게 아니라 뺏어가는 거죠. 삼투압 현상 아시죠? 부족한 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위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물을 딱 부으면 어디로 떨어지죠? 밑으로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이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고 내 피부에 수분이 있는 겉에 발라놓은 화장품은 겉에 겉돌고 있는 물이잖아요. 이 물기잖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대기적으로 수분이 빨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얘를 좀 가까이다 놔야겠어요. 예.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마 쪽은 지금 아까 발라놓은 거 안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 볼들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 들어가고 오늘 이거 다 들어가고도 설명드릴게요. 오늘 또 영상 길어질 텐데 거기다 편집을 못하면 영상이 더 길어져요. 잡다한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품을 여기다 이렇게 발라내면은 밖으로 딱 나온 순간부터 공기 중으로 수분이 계속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아침에 화장품 대충 발라놓고서는
밖에 싸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장품의 증발이 언제 다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1시간, 2시간 만에 더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우리가 몸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 뭐 이 얼굴에서 유분, 피지 분비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밖에서는 이 피부의 건조감을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밖에서는. 그런데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죠? 할 일 다 하고 피부에 수분 뺏길 거 다 뺏기고 오늘 하루 종일 그래 고생했어, 나는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서는 세수를 딱 하고 나면은 땡겨, 화장품 발라야지. 예, 모르고 있던 걸 딱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세안을 하고 나서 남아있던 유분막이 딱 거치면서 얼굴에 땀이랑 이런 피지 분비로 해서 자연 발생된 유분막이 딱 거치면서 얼굴에 땡김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유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성 피부는 또 그것도 못 느끼죠. 그래가지고 피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건 건성 피부예요. 제일 위험한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가. 피지 분비가 없어서. 그리고 얼굴에 야, 나 지금 땡기니까 물 좀 부어줘라고 신호를 잘 보내지를 못해요. 건성 피부는. 유분막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기에 접어든 나라나 우리가 장마철에는 얼굴에 수분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나요? 네, 안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화장품 보습을 좀 덜 해도 되는 게 피부가 보유하고 있는 수분량이 밖으로 많이 안 끌려 나가기 때문에 여름철에 피부 관리를 할 때 보습제를 덜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덥고 땀나니까는 화장품을 덜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화장품은 똑같이 발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은 조명이 없어요. 여기 조명이 조명이 저게 하나에 11,000원인가 12,000원 싸구려 조명이라 켜놔도 별 소용도 없어요. 지금은 낮에 그냥 자연광에 의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지금 앞에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내에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은 자외선에,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안 발라야 될까요? 이거 궁금한 거 많으시죠? 형광등 불빛이나 LED 조명 아래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 안에 있으면은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창문이 뚫려 있는 곳이면 선크림 다 바르셔야 됩니다. 그 창문이 자외선 차단막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직사광선으로 들어오면 더 안 좋겠지만, 안 들어오는 그냥 이 빛에 이 가시광선, 눈에 보여주는 건 가시광선이잖아요. 형광등 불빛이랑 조명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에서는 UV 차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긴 자외선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창문이 없는 공간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어. 근무를 하고 있어. 아니면 창문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선크림 안 바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창문에 햇빛이, 볕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선크림을 바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이 들어와서 얼굴을 때리니까요. 아셨죠? 자외선을 왜 막아줘야 되냐? 자외선을 막아줘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외선이 피부의 재생, 세포 활동을 방해해요. 그럼 피부 재생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피부가 재생이 안 되면 망가지겠죠. 새 피부가 올라와서 계속 위해를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 노화가 심해지는 거고요. 그 노화가 심해지면은 피부 내 수분 보유량도 낮아지니까 쪼글쪼글 들으면서 주름도 많이 생기는 거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진피층으로 직접적으로 화장품도 진피층으로 넣어주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인셀덤 제품 뭐 100을 넣어봤자 한 3에서 4가 진피층에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나머지는 뭐 거의 기저층에 조금씩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 뿐이고, 그 기저층 안에 넣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외선은 진피층까지 다이렉트로 뚫고 들어와서 내 세포에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 많이 맞으면 세포 변이가 일어나서 암이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자외선에 안 좋은, 막아야겠죠? 선크림 잘 발라야겠죠? 여름철에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선크림 잘 발라야 되지만, 남성분들은 선천적으로 피부 가죽이 두꺼운데, 피부 가죽이 두꺼우면 뭐라고 했죠? 유분의 함유량이 되게 높다고 했잖아요. 기름이 분출이 잘 된단 말이에요. 기름 분출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천연 자외선 보습제와 천연 자외선 차단제가 얼굴에서 뿜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얼굴에 개기름입니다. 남자분들은. 그래가지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대 빠르면 50대 후반부터 훅훅 가요. 그런데 한 60대가 돼도 남자분들이 화장품 하나 관리 안 하는데 얼굴이 잘 버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저도.
제가 화장품을 잘 발라서 얼굴이 피부가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저는요, 이 피부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지성형 피부를 물려받았죠. 그런데 제가 옛날 사진 막 보여드렸잖아요. 그 못생기고 얼굴 모공 넓은 사진, 얼굴 쭈글쭈글한 사진. 그거는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하고 피부 관리를 안 할 때죠. 얼굴에 보습량도 없는데 수분의 보유량도 없는데 등산하고 운동하겠다고 뻘뻘거리고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왜 사진을 그렇게 찍어놨냐면 그때 제가 처음 화장품을 선물 받았을 때예요. 한 번도 안 발랐었는데. 그럼 이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변할까? 과연 변할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영상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일렬해가지고 또로로로 가서 보여드리면은 얼굴 피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 눈에 보이거든요. 영상 굉장히 많아요. 비포 애프터 보여주기는 좋죠.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피부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모공도 세로로 늘어져 있죠. 피부도 늘어져 있죠. 얼굴 칙칙하죠. 겉에 기름 줄줄 흐르죠. 모공 개넓죠. 막 여기 블랙헤드 같은 거 막 박혀 있죠. 엄청 더럽죠, 보시면. 네. 근데 대부분 그러고 사는데 제가 요점이 뭐냐, 그렇게 제가 지성형 피부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발라도 지금 피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돼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외선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얼굴 관리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랑 똑같이 나이를 먹고 가잖아요. 한 60대 중반이나 60대 초중반 빠르면 이렇게 되면요, 1년이 10년 늙듯이 10년 하니까 이 사람의 시간이 1년이 10년처럼 가는 거예요. 피부 나이가. 그렇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은 천천히 늙는 거예요. 안티에이징. 우리가 피부를 늙게 만드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포토에이징, 햇빛, 그리고 나이 드는 거.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죠. 뭐 크로노클 무슨 에이징인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화장품을요,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따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요. 피부관리사 공부하면서 이제 피부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그거잖아요. 실무잖아요. 실무를 하면서 많이 관리를 했었고, 인셀덤 화장품은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인셀덤 화장품 갖다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저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는,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또 들어가 있죠. 52분이네요. 아직 30분도 안 됐어요. 그 뭐지? 섞어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인셀덤 제품들 다 섞어서 쓰면 좋나요? 뭘 좋겠어요. 그거 섞어서 쓰면 좋으면 섞어서 나왔겠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 이해가 안 되는데, 본인들이 화장품 바르기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화장품 그렇게 귀찮으면 인셀덤 그냥 쓰지 마시고요. 올인원 화장품 싼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쓰세요. 똑같아요. 인셀덤으로 섞어 바르면 뭐 효능이 더 좋냐?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올인원 화장품 갖다 그냥 한 10,000원짜리 하나 사다가 갖다 바르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대충 겉에다 얹어만 놓는 분들 있잖아요. 비싼 화장품 쓰지 마세요. 열심히 발라가지고 이렇게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고기능성에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겁니다. 겉에다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금이 섞인 물을 하나 얹어놓든 똥이 섞인 물을 하나 얹어놓든 얘가 흡수가 안 되면은 이 피부 속에 문제가 이게 뭔가 영향이 미칠까요? 안 미쳐요. 냄새만 날 뿐이죠. 좋은 냄새가 날 뿐이에요. 나쁜 냄새가 날 뿐이고. 화장품, 비싼 화장품이 대부분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리포섬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들요. 근데 리포섬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들은 뭐 별로 안 좋냐? 아니죠. 우리가 피부 관리할 때 제품 관리가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각질층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피부 껍데기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은 편집이 없으니까 제가 엄청 조심조심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색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인셀덤 크림을 이렇게 도부를 하시잖아요. 이건 인셀덤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예요. 자, 인셀덤 크림을 도부를 하면 피부가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저도 여기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 어느 부분인가는 약간의 염증 반응이나 손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제 피부가 엄청나게 저는 뭐 깨끗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여드름 같은 거 생기고, 저 주말에 그 짠물
바닷물이죠. 바닷물 얼굴에 튀어가면서 일하잖아요. 갔다 오면 트러블 한 개씩 맨날 생겨요. 그리고 관리 조금 못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도 나요. 저도 뾰루지 같은 게 난단 말이죠. 염증 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리면 사람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얼굴에 뭐 이렇게 났잖아요. 그럼 건들지도 않아요. 자다가 긁지 않는 이상. 그럼 냅두면 알아서 올랐다 알아서 내려가고 약간의 색소 침착의 계기 시기를 지났다가 다 사라집니다. 피부에서 여드름으로 생겼던 색소 침착은 다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노인성 흑자나 나이 들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색소 침착은 없어야 없어지지만, 그리고 기미랑 주근깨 이 두 가지, 기미, 주근깨, 잡티, 모시기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다 기미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기미는 옅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뭐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건 머리를 뽑는데 머리통을 뽑아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모가지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은 기미는 얼굴에 그냥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옅게 만드시면 되세요. 옅게 만들면 안 보이기만 만들면 되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내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는 거지 잘 가려놓으면 잘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그냥 막 생으로 이 크림 얹어 놓고선 들어가는 거 들어가곤 있네요. 많이 들어갔네요. 이러면서 영상 찍으려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뭐 또 재밌는 얘기를 뭐를 해드릴까요? 피부 관리 채널이니까 피부 관리를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아까 제가 뭐 상담하면서 통화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목주름, 이렇게 목주름 생기죠? 목주름 없어지나요? 목주름 안 없어집니다. 그럼 목주름 어떻게 해야지 잘 안 생기죠? 목주름도 유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잘 생기고 안 생기고 없습니다. 대신에 뭐죠? 자외선을 많이 맞으면은 이쪽은 피부가 빨리 늙기 때문에 피부 재생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목주름이 더 빨리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목까지는 잘 발라주세요. 이 바로 턱 밑에는 어차피 가려져서 잘 안 그런데 여기까지는 발라주세요. 저도 잘 안 바르는데 바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부 관리할 때 제일 그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귀찮으시면 팩 걷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하나랑요, 세수하고 나서 그냥 그 싸구려 니베아 크림이 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바디로션 같은 거 대용량이 있어요. 그런 거 세수하자마자 발라 놓으시고 유분하고 많이 섞여 있는 로션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림보다는. 크림은 이제 얼굴에 트러블 발생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품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은 세안도 잘 안 하니까 간단하게 나는 관리하고 싶어. 자외선 차단제 하나 나갈 때 바르시고요. 세수하고 나서 바디로션 같은 거 하나 사다 받으시면 됩니다. 인셀덤 아까 섞어 바르는 게 좋냐 이거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인셀덤 섞어 바를 거면 그냥 일반 올인원 쓰세요. 인셀덤 제품을 섞어 놓으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자, 인셀덤을 이 기초상품 3가지를 섞어 놨어요. 그러면 융합은 잘 됩니다. 적정 배합을 하면은. 저한테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크림을 로션처럼 해서 로션 제형으로 만들어 드리는 건데, 그거는 리포솜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거 얼굴에다 얹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도부를 해겠다고 해가지고 얹어 놓으면 그게 피부에 흡수가 쭉 되냐? 아니요, 안 됩니다. 발림성 좋은 크림이 됐을 뿐이에요. 발림성 좋은 크림.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세요. 한 2만원, 3만원, 좀 비싸게 주면 4만원이면 올인원 제품 하나 좋은 거 살 거, 그냥 뭐 99,000원, 66,000원, 이거 합쳐가지고 샀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 이것저것 자꾸 섞어서 쓰는데, 그렇게 섞어서 쓰면은 피부가, 이 제품이 뭐를 읽냐면요. 이 피부랜다. 화장품 있잖아요. 화장품의 유통기한이 짧아져요. 제품이 그렇게 섞여 있으면. 뭐래요? 화장품이 상한다는 얘기죠. 예. 그거 뭐 섞어가지고 한 달 만에 다 쓰실 거면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근데 뭐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습니다. 섞어 쓰는 거 절대로 좋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보이시나요? 크림이 그 하얗게 보이던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 조금 남아있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겉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보이나요?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보이겠죠? 조금.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유분막들이 형성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백질 막 같은 거예요. 화장품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서 안에 피부층, 각질층을 통해서 스밀건 지금 스며 들어가고, 겉에 이렇게 유분막으로 형성돼 있는 게 도부의 원리인 거예요. 도부를 설명을 이제 드릴 때가 됐네요.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59분이죠? 거의 다 들어갔죠? 제품 들어간 거 보셨죠? 이거 다른 크림 얹어놔도 들어가느냐? 글쎄요. 기화가 될 거예요. 기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각질층에 흡수는 되겠죠? 근데 도부형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면 피부층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피부층은요, 과립층 안쪽, 진짜 피부 세포들이 활동하는 기저층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에서부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피부를 제가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얼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냐? 아니요. 얼굴에 기본적인 보습이 돼 있고, 물도 잘 마시고, 피부 속이 건강한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지 작용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자, 1시에요. 지금 30분 정도 됐죠? 제가 크림 도브를 그만큼 했어요. 이 정도 크림 도브를 했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시면요, 그 정도 양을 얼굴에다 도브를 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매일 하면 좋냐? 매일 하지 마세요. 오늘 이만큼 썼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크림 이거 도브 한번 하려고 지금 제가 몇 시간 동안 보습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무려 2시간이에요. 화장품을 계속 바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카밍젤 바르고요, 부스터 뿌려가지고 글리세린 넣어줘가지고 야 좀 뭐하나 하고서는 또 카밍젤 바르고 수분팩을 얹고 이 짓거리를 한 게 지금 2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작업도 안 하고서는 메가 도브를 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크림 도브는요, 피부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에서 한 번, 2번 할 때 그 남은 기간에는 수분 보충을 잘 해주고 또 건강 관리를 계속 해주는 거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야, 오늘 PT 한번 빡세게 받아야 돼. 돈 겁나 비싸게 냈잖아. PT 한번 빡세게 받아야 돼. 그러면 아침에 PT 받기 전에 스트레치 열심히 하고, 겁나 열심히 하고, 전날에 무리한 운동 안 하고 감기 안 걸리고 내일 이쁜 피트니스 아니면 잘생긴 피트니스 PT 트레이너 만나야 되잖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크림 도브도 마찬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크림 도브의 사용량 제가 말씀드렸죠? 크림 도브 하셨는데 30분 안에 제품들이 싹 다 들어가지 않는 도브 양은 무조건 많은 거니까 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30분씩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얼굴 화장품 30분씩 얹어놓으면 이거 얼굴 빼짝빼짝 마릅니다. 막 건조감 느껴요. 15분으로 줄이시고요. 15분에 알맞는 크림 도브량을 맞춰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 바르고 나서 지금 요 제형 남아있죠. 요 제형. 이 제형이 남아있을 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부스터를 뿌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부스터를 뿌려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겉에 이 돌고 있는 유분기 있잖아. 이거를 피부 안에다 다 집어 넣으려면은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거 한 세월이에요. 한 세월. 효과는 있어요. 엄청 피부 반질반질해지거든요. 제가 이 카메라 좀 켜놓고 갔다 올게요. 없어져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거든요. 만들어낸 방법인데 그게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 이 마스크팩을 어떻게 쓰냐면요, 얼굴 꿀렁꿀렁 거려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핸드폰 갖다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 안에 제 머리가 거의 꽉 차기 때문에 제가 이거 머리통을 줄여놓지 않고 얼굴을 조그맣게 좀 하지 않으면요, 저 뒤에까지 가서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 부담이 좀 덜 되세요. 어쩔 수 없는 보정이니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치사하게 피부 보정은 안 합니다. 네. 피부 보정은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놓은 이 도브하고서 이 유분기 남은 걸 정리하기 위해서 쓴 게 크림 도브예요. 그런데 빠르게 걷기 위해서는 이거 다 그냥 긁어내고요. 그냥 가서 유분기 세수하시고 얼굴에 보습제 바르시면 돼요. 오늘도 1시간짜리 영상이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 번에 찍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크림 도브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고, 도브의 사용량을 알려드리고, 인셀더 화장품이 피부에 어떻게 먹어 들어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야 돼서. 근데 이게 크림 도브를 제가 안 한 게,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이 크림 도브 하면요, 얼굴 망가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초 단계. 자, 보습만 잘해도, 오늘은 쓰고 있을게요. 보습만 잘해도 있잖아요. 시간은 지금 1시 4분이죠. 이거 이따가 14분 되면 제가 마스크팩 걷을 거예요. 보습만 잘해도요, 피부 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백에 좋은 무슨 화장품, 뭐 피부 탄력에 좋은, 뭐 주름 개선에 좋은 무슨 화장품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바르시잖아요.
엄청 열심히 바르시잖아요. 그거 위주의 화장품들. 그런 거보다 보습, 피부의 수분이랑 유분이랑 이런 거, 피부 건강, 얘부터 살려놓으면 그런 화장품들보다 단기간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집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도와줘요. 제가 지금 영상 찍으려고 아침도 굶었거든요. 참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랬더니 막 신물 올라와, 이제.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이 영상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인셀덤을 쓰시는 모든 분들의 피부가 제발 정상적으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밑으로 사업자를 달 수는 없어요. 저 파워 매니저를 유지는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 공식몰 들어가가지고 화장품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품을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가품들이라기보다 이제 미품이죠. 사재기한 게 중국 상인들, 중국 조선족들이 갔다가 덤핑 쳐서 사가지고 인터넷에 판매를 하는 건데 거기서 많이 싸게 팔잖아요. 싸게 파는데 거기 있는 제품들, 변질된 제품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인셀덤이 되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이게 화장품이,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인셀덤 정품 세럼이에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이 인셀덤이 아닌 이 안에 제가 다른 제형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이에요. 이렇게. 이거 둘 중에 뭐가 정품 세럼인지 아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죠. 이 히알루론산, 이 고분자 히알루론산 안에다가 제가 병풀 ip스 조금만 넣잖아요. 그럼 이 색깔 나와요. 그 색깔 나온다니까요. 이건 좀 하얀 액체잖아요. 이 색깔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자, 이게 인셀덤 세럼인지 그냥 싸구려 세럼 넣어가지고 색깔 맞춘 건지 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자, 이거 부스터예요. 부스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다른 제품을 넣어도 있잖아요. 이 티가 안 나요. 티가. 그런데 이게 뚜껑을 열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그냥 열어서 여기다 부을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런데 중국 짱깨 애들이, 제가 이게 왜 중국 짱깨인지 왜 아냐면요. 제가 화장품을 인터넷에서 하도 싸게 팔고 댓글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달려있길래 제가 제품을 주문하고서는 제품을 받았는데, 자, 박스를 뜯었으면 좀 잘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 작살나서 왔어요. 다 꾹꾹 해가지고 다 망가져서 온 거예요. 망가져서 왔는데 화장품을 딱 열었는데 저는 인셀덤 제품을 팔잖아요. 부스터가 색깔이 이상한 거예요. 세럼이랑 부스터 세럼 세트 자체가. 그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제가 이거 발라봤는데 제가 바르던 부스터는 세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빈 용기, 이거 인셀덤 빈 용기 엄청 구하기 쉽잖아요. 지들이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크림도 마찬가지. 크림도 이게 원래 이런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인데 노란색 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캡으로 봉인지가 붙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셀덤 회사 자체에서는 이런 가품을 팔든 뭐 사재기를 하든 인터넷 쇼핑몰에 팔든 뭔 지랄을 하든 간에 회사 자체에서는 너네 쇼핑몰에다 팔지 마. 공식몰이 있잖아. 지금은 공식몰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못 팔게 해요. 못 팔게 하는데 뭐죠? 사재기를 한 사람들은 제품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제품이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풀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엄청나게 많이 파는데요, 인셀덤이. 다단계 회사 1등이에요, 인셀덤이. 국내에서. 화장품으로, 리포선 화장품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대리점 엄청 많고. 그러니까 화장품이 얼마나 그 판매량도 많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갖다 쓰는 소비자도 엄청 많잖아요, 솔직히. 인셀덤 좋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품 처리가 안 되니까는 짱깨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조선족이 받아요. 3군데 전화했는데 3군데 다 그 조선족 말투인 거예요. 대화도 잘 안 통해요.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도. 야, 네 화장품 이거 있잖아. 이거 인셀덤 제품 아닌 것 같은데. 그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거 바르고 피부 작살나면은 그거는 어디 보상도 못 받습니다. 걔네한테 전화해봤자 걔네는 인셀덤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판매책일 뿐이에요. 근데 싸기는 해요. 싸기는 하고 거기 있는 게 다 가품이냐? 아니요. 정품이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아다리 잘못 걸려서 가품 걸리면 이제 가는 거죠. 예. 뭔지 모르는 걸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품 구매처를 기입을 해놓는 거고, 파워 매니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요. 그쪽에서 구매를 하면은 저한테 수익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에서 거기서 구매를 하면은 12% 마일리지가 빠지고요. 본인들한테 쌓이죠. 그러니까 한 10만원, 만원으로 할게요.
10,000원 제품을 사면은 1,200원이 적립이 되세요, 본인한테. 그건 나중에 이제 화장품 살 때 쓰시는 거고요. 그 적립된 나머지 12%를 제외한, 제가 파워 매니저거든요, 직급이. 전 대리점이 아니니까. 그러면 저한테 마진이 한 35%에서 뭐 이것저것 제하면 한 30% 정도가 제 순마진인데, 그 12% 빼면은 18% 정도가 제 마진으로 들어오는데, 세금 떼고 나면 15% 정도가 저한테 수당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달아놓은 공식물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화장품을 사시면 저한테 수당이 조금씩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인셀덤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저는 인셀덤 그냥 파워 매니저 직급도 그냥 털어버렸을걸요? 그냥 싫어가지고. 아시겠죠? 네. 공식물 사이트에서 쿠폰도 가끔 날아가고 하니까 정말로 그냥 정품 인증이 가능한 인셀덤 제품을 쓰시고 싶으면 그거 쓰시면 되고요. 인터넷에서 사시는 것도 정품 많으니까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해서 사세요. 공식몰에서 사면은 12% 할인율이 붙고, 뭐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20%, 30%까지도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근데 많이 사야 돼요. 많이 사야 되고, 가끔 이제 쿠폰 같은 거 나눠줘요. 20% 쿠폰. 그런 거 적용해서 사면 이제 30% 이상 할인받아서 사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 정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조건 이 정품 인증 코드 있잖아요. 그쪽은 다 뜯겨져 있어요. 이상한 제품이 아니고 그걸 뜯어내야지 어떤 대리점에서 판매된 제품이고 누가 구매했던 제품이 아닌 거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숨겨야지 지들이 고소고발을 안 당하기 때문에 다 뜯겨져 있습니다. 사셔도 되세요. 뭐 저는 그거는 선택은 본인들이 하세요. 네. 다만 저는 제가 구에다가 파는 인셀덤 제품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얼굴이 이상이 있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저는 보상 처리를 다 해줍니다. 네. 라이브 방송 해가지고 한번 팔아볼까요? 얼마나 팔리나? 1시 10분 됐네요. 자, 됐죠? 10분 정도 지난 거 맞죠? 이제 시간 개념이 없네요. 지금 영상을 하도 오래 찍었더니 이러면은 목이 막 이제 걸걸해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이 부족해서 목에 건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도 입을 열고 말을 많이 하니까 입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피부 보습도 마찬가지예요. 건조해지면 피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 피부가 따가운 거예요. 건조해지면 빨리 늙습니다. 내가 밖에 활동하는 모든 시간, 자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시간에도 얼굴에서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은 계속 보충을 해주고 채워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수분팩을 해놨는데 아까 겉돌고 있던 기름이 수분하고 섞여가지고 조금 바를 수 있는 제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로 발라주는 거예요.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분이 섞인 상태에서 글리세린 부스터에 들어있는 이런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성능을 잘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스터를 하나를 뿌려주고 얼굴을 문지르겠습니다. 화장품 영상 이렇게 인셀덤이니까 이런 영상을 찍겠지만 이렇게까지 찍는 거 본 적 없으시죠? 보통 굉장히 빠르게 이제 요점들만 딱딱딱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피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생기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수아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문장구님도 얼마나 말 재밌게 하세요. 그죠? 예, 피부는 민동성. 이분은 굉장히 그쪽에서 많이 성공하신 분. TV에도 나와서 잘생기고. 47살 먹은 아저씨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을 했는데 잘 팔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 뿐입니다. 네. 그리고 덕분에 뭐 제가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제 얼굴이 피부가 좋지 않다면 화장품 누가 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남자잖아요. 근데 47살 중년 아저씨의 피부 상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겠어요? 안 보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100%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것 뿐이고 피부가 좀 더 좋은 것 뿐이고 좀 천천히 늙어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시술이 뭔지 아세요? 제일 하고 싶은 시술이? 저는 여기 턱 좀 깎아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눈 밑에 있죠. 여기 지방 재배치해가지고 이 눈 밑에 탄력 좀 올리고 싶고
여기 이제 팔자주름이 조금 더 깊게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다 피하 지방 좀 넣고 싶어. 웃기죠?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저는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있다. 이거 제모레이저 5번 맞았어요. 근데도 아직도 수염이 이렇게 꺼물꺼물다. 남자들은 근데 피부가 여기 수염이 여기까지 올라타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이 밑에 수염 심한 분들. 면도하면서 트러블이나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고 피부가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제모레이저 추천합니다. 저는 여유가 있었다면 계속 받았을 건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열심히 코로나 때 손실된 저의 재산이 아니고 빚이죠. 정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언젠간 잘 돼서 성공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 이만큼 해가지고 빚도 다 갚고 돈도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면서 영상을 찍을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저도 이제 그거겠죠. 이 과정들, 지금 이 유튜브, 초보 유튜버는 아니에요. 유튜브는 오래 했으니까. 작은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막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인셀덤 영상도 열심히 찍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성공한 휴먼 스토리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 뜨는 피부관리사. 인셀덤이 온라인 판매만 잘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붙어볼 수 있었으면은 저는 인셀덤 그 다단계 영업이라는 것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화장품 소비자들한테 올바르게 알려주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피부관리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화장품 많이 팔자. 그 화장품을 팔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래 조금씩 시작해서 매니저 단계부터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죠? 가격 경쟁으로 부딪힐 수 없는 온라인 판매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뭐죠? 믿을 수 없는 화장품을 조금 싼 값에 갖다 써야 되는 거고 그 화장품이 인셀덤이 아닐 수도 있는 제품들을 얼굴에 바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다단계 영업하겠다고 해가지고 대리점도 가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되죠? 그 제품을 팔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셀덤을 그 다단계 영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요. 저는 지금 어쩌면 그 천안센터에서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정말 정상적인 인셀덤 사용법을 가지고 인셀덤을 팔게끔 같이 열심히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보면. 여기 보고 바르니까 거울 대신 보고 발라서 좋네요. 이게 이런 효과가 있네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영상 편집을 지금 양쪽을 두 개를 어차피 합쳐야 되잖아요. 이쪽 영상대로 하고 저쪽 영상대로 해서 이거 합쳐야 돼요. 이거 작업 지금 3배로 늘어났어요. 저 오늘 망했어요. 다시는 영상 이렇게 안 찍으려고. 제가 수분팩 올려놓고 열심히 발라서 다 집어넣었잖아요. 다 집어넣고 나서 수분팩으로 이제 나머지 거 집어넣고서는 제가 얼굴에서 지금 수분제를 또 바르고 있잖아요. 왜 바를까요? 크림 도브를 했기 때문에 내 피부 안쪽과 바깥쪽 양쪽에서 있잖아요. 수분을 전부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안 해놓으면은 피부 안에서 좋은 작용이나 좋은 활동들이 일어나긴 하겠지만은 피부가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제 피부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습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다시. 아시겠죠? 수분팩을 아까 얹고 저는 오늘도 수분팩 이따 저녁에도 또 할 거예요. 똑같이 얹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너무 많이씩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고 너무 좋은 것만 갖다 바른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크림 도브의 원리는 크림을 덮어놓고 크림을 발라놓고서는 얹어놨잖아요. 그럼 이 크림에 유분막이 있어요. 크림 자체의 막이죠. 캡슐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이 막인 거예요. 이 막이 얼굴 위에서 마스크팩처럼 한번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피부 바깥쪽으로 기화되는 거, 기화돼요. 그래도 기화라는 건 공기 중으로 딸려 나간다는 뜻이에요. 말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증발한다는 뜻이에요. 기화되는 건 기화되지만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원리로 피부 안으로 화장품을 밀어 넣어주는 거고, 또 인셀덤 제품 자체가 이제 리포섬 제품이니까 피부층 안쪽으로 침투를 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 제품 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제품도 세럼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 만들어 놓고서는 세럼 먹이면은 세럼 되게 잘 들어갑니다. 이게 인셀덤 제품의 정확한 사용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다 바르고 나서 세럼하고 저기 수분팩까지 해주는 게 정확한 원리죠. 이 상태로 해가지고 제품 다 발라내고 수분팩 하기 전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저기 담아놓은 게 고분자 히알루론산이라는 원액이거든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소디움 알루미네이트를 얼굴 위에다 덮어 놓으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버립니다. 그게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하는 원리예요. 수분을 막아줘요. 수분을 피부층 겉에서. 고분자는 통과를 못해요. 고분자 히알루론산. 그러니까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을 못 빠져나가게 막아주는 거죠. 저분자는 피부층 안에 들어갑니다. 스며서 피부층 안에서 활동하는 게 저분자예요. 그러니까 피부 속보습을 잡고 싶으시면 저분자 말도 안 나오네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섞여 있는 제품들을 바르시면 되세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겉에 써있지 않으면 뒤에 돌려가지고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요. 네.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고 안 써있으면은 뒤에 돌려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소듐 알루로레이트라고 써있어요. 소듐 알루로레이트 뭐 이런 식으로 써있을 거예요. 그거 들어있으면 아, 이 새끼는 저분자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배도 고프고. 근데 제가 하나 장담하는 건 인셀덤 화장품 쓰시는 분들은 이 제 영상들 보면서 이거 같은 또 광고로 쓰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피부에 들어가는 거. 어쨌든 자, 인셀덤 쓰시는 분들은 대충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함부로 막 많이 바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레티놀과 리들샷을 많이 썼잖아요. 썼는데 쓰지 마세요.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피부 건강하신 분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정말 할 게 없다. 더 이상 나는 피부 관리를 할 게 없어. 그런 분들은 써보셔도 됩니다. 네. 항상 피부 관리 건강하게 잘 하시고, 피부 관리는 뭐다? 건강이 먼저다. 미용이 먼저가 아니에요. 건강이 먼저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얼굴은 제가 뭐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피부 보정은 안 할 테니까 피부 들어가는 거 상태 확인 잘 하시면 되시고, 가까운 데서 직접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피부 상태. 네. 이 정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림 도부를 하거나 세럼을 하거나 고기능성의 뭔가 시술을 받았다 하면 얼굴에다 수분 보습 잘 해주세요. 수분 보습을 잘 해주라는 건 1차적으로 물을 잘 부어 넣어줘라. 물을 잘 마셔라. 먹을 거 잘 먹고 화장품 잘 발라라. 그 다음에 보습. 그게 날아가지 않게 유분막으로 겉에서 잘 막아줘라. 아시겠죠?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